자, 이번 시간에는 10주차 내용 나가기 전에 9주차 문제풀이 한번 하고 9주차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 원형 코일의 평균 반지름이 50cm예요. cm를 10의 마이너스 2승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권선수가 n이 100회. 그리고 이 코일의 I, 전류가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코일 중심의 자개색이 H를 구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자개색이 H는 2R분의 NI라는 공식을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2 곱하기, 그죠? R, 반지름이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건선수가 몇 회? 100회예요. 그리고 전류의 값은 NI니까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해주면 몇이에요? 100이죠. 100이니까 얘하고 얘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위에 것만 남으니까 결론은 1000.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턴 퍼 미터. 알미터 좀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의 세개니까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투자율 값을 정해줬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길이 3.14.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정해주죠. 단면적이 25cm니까 cm 미터 제곱이죠, 이거. 그러니까 cm 곱하기 cm 해줘야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결론은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줘야 돼요. 이때 자기 저항을 구하고 자기 저항 R 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50번의 코일을 감고 2A의 전류를 했을 때 자속 파이를 구해봐라 라는 두 개를 구하라고 해놨네요. 두 개. 그죠? 두 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뭐부터 구해야 돼요? 저항값 먼저 구해야 되죠. 저항값. 저항값은 자 공식이 어떻게 해요? 저항 R은 U분의 1 분의 아니 S분의 L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μ 값은 여기서 정해졌어요. 벌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S가 몇이에요? S가 여기 있네요. 단면적이 S니까 이거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센티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여기에다가 뭐예요? 분의 1 여기다 넣어주면 뭐 그냥 그대로 곱해주고 L 값은 어디 있어요? L 값 길이가 3.14래요. 파이 값 없애주는 거죠. 그냥 파이 값 없애줘 버려요. 없어지겠죠? 자, 요거하고 곱해주면 몇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죠. 그럼 두 개 없어지면 몇 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겠네요. 답은. 그러니까 이걸 올려주면 다시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10의 7승이죠.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오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10의 7승 자기 저항이니까 저항값이니까 암페어 턴 퍼 웨버죠. 웨버. 자, 웨버라니까 구해놨어요. 하나를. 뭘 구하는 거예요? 저항 R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석 파이는 뭐예요? 공식이 R분의 전류 I는 R분의 V라는 공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류와 자석은 이렇게 같이 놓고 저항 R분의 V 값에 해당되는 거는 E 값이라겠죠. E 값은 결론적으로 건선수와 전류의 값을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석 파이는 R분의 NI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구했던 건 아까 구해놨었죠. 뭐였어요? 그게 요거였죠. 요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어요. 그러니까 R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니죠. 10의 7승이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었으니까 10의 7승분의 검선수가 몇 회? 150회 곱하기 몇 암페어? 2암페어가 흘러간대요. R 값 다 구했으니까 쉽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의 7승분의 300이죠. 그럼 여기가 공 두 개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오면 빼버리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속이니까 웨버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문제를
두 문제가 같이 있는 걸 풀어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문제가 건선수 몇 회? 10회래요. 전류 I가 몇 암페어? 200mA.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기저항 R 값이죠. 자기저항 R 값이 0.2 암페어 턴퍼 미터가 아니라 웨버가 되겠죠. 웨버. 일대에 뭘 구해라? 자속을 구해라. 자속은 R분의 NI라고 했어요. 우리 전류는 R분의 V니까 R분의 NI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대로 갖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R값이 몇이에요? 0.2죠. 0.2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위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건선수가 몇 회? 10회래요. 전류는 200mA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래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이거 환산만 해주면 되죠. 그냥 이거 없애주니까 여기는 100. 요게 마이너스 1승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2승이 되겠죠. 그럼 얘하고 하면 10에 4승일 거고 4승에서 얘를 빼니까 몇 승? 10만 남죠. 10. 그래서 답은 뭐예요? 14. 속이니까 10 웨버가 되겠죠. 웨버.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 한번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자기 유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유도가 뭐냐? 자기 유도라는 거는 얘가 얘를 어떤 물질을 유도, 그러니까 자화되는 현상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에 뭐가 있어요? N극과 S극에 자석이 있대, 자석. 자석에다가 못을 갖다 붙이면 얘가 자화되죠. 그러니까 자석의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자개 중에 놓았을 때 어떤 물질의 자개란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이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에다가 그 물질이 어떻게 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유도라는 거는 자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유도라고 한다. 화성체는 자화된 물질. 여기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거 봤죠? MRI실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가스통 그런 거가 자석으로 확 딸려 들어가서 거기서 뭐 사망사고가 났었는데 MRI실에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털, 금붙이 뭐 이런 거 절대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유도라는 걸 알게 됐고 자성체의 종류에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강자성체, 반자성체, 페리자성체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면 돼요. 그게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이 좀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석에다가 뚝뚝 뭐 철 같은 게 붙어요. 그거는 뭐예요? 강자성체겠죠. 가까이 붙는 애들. 이런 걸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붙지 않죠. 이런 애들은 상자성체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방향이니까 밀어내죠. 붙지 않는 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와서 붙는 게 아니라 막 밀어내요. 그런 애들은 뭐야? 반강자성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살짝 넘어가시고 자 전류의 자기작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면 곧 뭐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뭐가 여기 주변에는 R미터 좀 떨어진 점에서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자기력. 그러니까 자개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흘러가면 그 주변에는 뭐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자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류의 자개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뭐야? 나침판이죠, 나침판. 나침판 N극과 S극 전류를 탁 흘려보니까 이렇게 탁 배열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여기 미치는 여기 공간에는 뭐가? 자개가 작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쫙 이렇게 N극과 S극이 이렇게 일자로 배열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전기가 잘 흐르고 있으면 그 주변에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암페어가 그러니까 근원적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경우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자력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는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전류가 흐른다면 오히려 전류가 흐르면 거기는 자력선이 또 생긴다는 법칙. 이거 그림을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이 주변에 쭉쭉쭉쭉쭉쭉쭉쭉 뭐가 작용하고 있다? 자력선, 자개가 흘러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똑같이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으로 해서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력선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는 X 표시고 하나는 점이 찍혀 있어요. 점 찍혀져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딱 가운데 딱 엄지손가락 나 있는 방향으로 딱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자개의 방향을 의미하더라라는 거고, X 표시는 뭐였어요? X 표시는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가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이렇게. 요게 곧 그러니까 이게 뭐다? 곧 자개의 자력선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개의 뭐를 알 수 있다?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풀이는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인데 전류에 의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이렇게 흘러들어가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버리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 가계의 방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자, 전류가 똑같이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흘러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손가락을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 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감싸면 곧 이쪽으로 이렇게 뭐가 만다? 자력선이 자개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 근데 요 그림하고 요 방금 전에 위에 있던 그림하고 얘 그림하고는 반대예요. 아까는 전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면 곧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지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류의 방향이 되고 얘는 곧 뭐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개의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페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 얘는 곧 뭐를 할 수 있다? 전류와 다시 자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다시 꼭 기억해 두세요. 디오사바르는 다 어떠한 아까 요거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데 전선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얘가 원형 코일이죠. 원형 코일. 이렇게 감싸지니까 그걸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사바레 법칙은 결론적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갔더니 이걸 이 부분을 확대해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델타 L, 그러니까 이만큼은 직선이죠. 그 세타각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뭐를 구해봐라? 델타 H를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이 델타 H는 곧 뭘 의미한다? 자개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 H는 결론적으로 비오사바레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전류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뭘 알 수 있다? 자개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이다. 이렇게 반드시 해주세요. 이 공식을 가지고 제가 막 설명하거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 사인 세트 값을 막 하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공식화 시켜주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를 알 수 있는 법칙이다? 디오 사바레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법칙은 전류와 자개의 세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감으로써 여기는 뭐가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뭐를 할 수 있다? 자개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봐라. ER분의 NI 해갖고 요거는 공식이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풀어졌던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래서 비오사브의 법칙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전류와 자개의 세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했었고 코일에 의한 자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아까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죠. 여기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이게 코일이에요. 이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결론적으로 뭐에 그 코일에 감긴 권선수만큼 비례해서 뭐가 나타난다? 기자력이라는 게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코일에 전류를 흘려버리니까 코일에 관통하는 뭐가 아까 우리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이쪽 방향으로 뭐가 흘러가더라? 자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개의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는 비오사바레 법칙에서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크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권선수 몇 회 감겨 있냐라는 거예요. 몇 회 감겨져 있는 것만큼 비례해서 기자력이라는 게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F는 그래서 NI가 되는 거예요. 뭐가 뭐에 비례해서 권선수에 비례해서 뭐가 발생하더라? 힘이 기자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심에는 우리 양단면의 N극과 S극에 뭐가 우리가 여기 N극과 S극에 뭐가 생긴다? 다 석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의 방향은 오른손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건 아까 설명해줬고 철의 자화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의리차 설명했었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퀴는 다 뛰겠죠 여기. 그럼 철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프레셔 가지고 눌러 압박해서 폐차장은 철을 모아서 파는 건데 우리나라는 찌개차로 찝어가지고 딱 찝은 다음에 이렇게 쌓아놓는 게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겠죠. 어떻게 한다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사람이 한 명 타 있죠. 사람이 한 명 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철판에다가 코일을 막 감아놔요. 그럼 여기 전류를 딱 걸어주니까 얘가 뭐가 돼?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석이 되니까 얘가 축 하고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동해갖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프레셔 압박해서 팔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철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자석을 N극과 S극이 되어 있는 데다가 못을 하나 갖다 놓고 한동안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마찰을 하고 시켜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자화돼가지고 이 못이 자성체가 됐죠. 자성체가 됐는데 이거를 다른 앞핀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붙여보면 철 같은 거 붙여보면 딸려와 있어요. 근데 어느 일정 시간이 되니까 얘네들이 뚜두두두둑 떨어져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화된 힘이 기자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그 힘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아, 그거 철의 자화 현상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구나. 자화는 어쨌든 내가 뭐죠? 자성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전류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 자화력 H와 자석 밀도 B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을 BH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히스테리시스의 루프로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자기 히스테리시스의 현상 또는 자기 이력 현상이 생긴다. 철 등의 강자성체가 자화될 때는 자화력이 증가할 때와 감소될 때가 있는데 그때의 자속밀도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히스테리 현상이라고 하더라. 요거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자 내가 어떻게 해요? 전류를 코일에다가 자 아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가 코일에다가 막 철판에다 코일을 감아놓고 내가 사람이 앉아서 전류를 딱 흘려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철이 와서 띡 하고 붙는다겠죠. 그리고 나 전류를 딱 끊어버려. 그러면 얘가 뚝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철이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전류를 딱 자석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었더니 일정 시간 동안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힘이 어느 정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된다겠죠.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그 힘만큼만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를 전류를 딱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못도 밖으로 빼놓으니까 얘네들이 앞핀 같은 게 쭉 붙어 있었는데 일정한 힘이 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후두두두둑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런 거야? 자화된 기자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0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는 잔류작이라고 하더라. 잔류작이 그만큼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0으로 뚜두두두두두두 0으로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 보자력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력이 크면 클수록 영자석에 가까운 거죠. 이게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루프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앞에 있는 이거보다는 요게 더 크죠. 그러니까 영구자석일수록 이게 길면 뭐가? 고자력이 크면 뭐가 된다? 영구자석이 되는 거고, 잔류자위가 크면 전자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왜냐? 전자력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석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전류를 탁 끊어버리면 자동차가 금방 어떻게 돼야 돼? 툭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힘을 갖고 있으면 보자력이 길어지면 얘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겠죠. 계속 붙어 있겠죠. 근데 이 루프를 어떻게 해야 돼? 짧게 만들어 버리면 짧은 시간 안에 뚝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력은 뭐가 커야 된다? 잔류자위가 커야 되고 영구자석은 보자력이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테르시스의 루프는 자성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당연히 얘가 무슨 자석이냐, 뭐 규소가 함유되어 있는 자석이냐, 전자석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제가 설명한 거 0에서 A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대로 걸어주면 다시 올라갔다가 포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전류를 또 끊어주니까 0으로 떨어지려고 한 잔류자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속 반복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한 게 사실은 요겁니다. 요거. 한 번씩만 쭉 봐주시면 이해할 것 같고, 자, 히스테시스의 손실, 로스인데, 로스는 왜 발생을 하냐?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로스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에 전자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틱 하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전류를 딱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툭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근데 뭐가? 철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여기에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잠깐 붙어 있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끊었는데 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끊었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일정 시간 동안.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HCLC의 손실은 어쨌든 열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 풀었던 것처럼 뭐는 기억해? 손실과 주파수는 크기가 같다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뭐의 원리가 된다? 초음파의 원리가 된다. 자기 변형, 혈에다가 자화시켰더니 얘가 여기서 기계적인 힘을 가해주니까 자화되면서 여기 뭐가? 기계적인 진동을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진동이 발생하면서 진동이 발생하니까 음파가 발생하는 초음파의 발생 원리가 되더라.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초음파에 발생한 유전 분극 현상이라는 게 발생한다겠죠. 앞전기 현상이라고 했어요. 앞전기 현상, 초음파의 발생 원리가 돼서 유전 분극 플러스와 마이너스 유전 분극이 일어나면서 여기서도 음파가 발생했어. 그래서 앞전기 현상 반드시 기억하겠고 이 자기 변형을 일으키면서도 뭐가 기계적인 진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초음파의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국가고시 문제 유형이니까 꼭 좀 봐주세요. 자, 자기회로 이제 속이 만들어지는 자기회로를 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코일에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코일을 지나면서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파이.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내주니까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선수의 기자력이라는 거는 기전력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기전력 E는 당연히 볼트겠죠. 그리고 I는 우리가 R분의 V라고 했어요. 이 V를 기전력 E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전기저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기저항 R 값은 로 S분의 L이었는데 로는 어떤 도체가 가지고 있는 도체가 가지고 있는 컨덕턴스였어요. 컨덕턴스라는 게 뭐였어요? 컨덕턴스란 전류가 얼마만큼 잘 흐르는가를 나타내는 faktor라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도전율 K로 우리가 표현했는데 어떤 도체가 가지고 있는 컨덕턴스는 도전율로 표현했으니까 퍼센트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 자기회로는 기자력, 여기에 결론적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면 여기에 흘러가면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뭐가 발생하더라? 속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자속 파이는 R분의 V인데 기전력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2를 우리는 기자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류가 흘러들어감으로써
건선수가 몇 회 감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 힘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N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뭐다? 파이는 R분의 NI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기장은 우리가 지금 투자율 가지고 얘기한 답이니까 자기 현상은 우리가 얼마만큼 자화시키는 능력을 투자율이라고 했었어요. 그 투자율은 다시 뭐 이걸 얘기해 보면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율이라는 거는 내가 얘를 얼마만큼 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누설적 그냥 넘어갑시다. 손실은 두 가지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손실은 철손과 동손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게 요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자, 이런 철판을 가닥가닥 잘라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가닥가닥 잘라놔갖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뭐를 해?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는 코일을 이렇게 감아놔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니까 여기에 뭐가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자속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이 자속이 옆으로 넘어가서 자속이 쑥 들어가니까 여기에 또 코일이 감겨져 있죠. 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것만큼 전류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건 상호유도라는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상호유도. 자기 유도는 자기가 다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상호유도는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여기에 흘러가면서 건선수를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이 이쪽을 건선수를 비례해서 통과했더니 여기에 전류 2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호유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철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히스테리시스의 루프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이렇게 자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이거 길이만큼 뭐가 손실이 발생한든 철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철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철심, 고정손, 무부하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히스테리시스 루프와 와류손이라는 게 있는데 와류라는 건 뭐냐? 내가 성층으로 된 가닥가닥 잘라져 있을 때는 와류가 조금 그만큼 손실이 적어지지만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자, 내가 우리 샤워 있죠?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뭐죠? 이거 욕조에다가 물을 이만큼 받아놓은 다음에 물을 턱 빼버렸더니 이걸 뺐더니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는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여기가 소용돌이가 막 쳐요. 왜? 나가기 싫어. 안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와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전류가 막 흘러보내줬더니 자속이 나왔어요. 자속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여기가 꽉 눌러가는 뭐가 생기더라? 와류가 생기더라. 자속을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와류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 와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철판으로 하나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통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성층표심으로 가닥가닥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니까 뭐를 없앨 수 있다? 뭐를? 와류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풀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복습은 이렇게까지 하고